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김민재 선수의 FC 바이에른 뮌헨과 RB 라이프치히 간의 2024-25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32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FC 바이에른 뮌헨이 상대한 RB 라이프치히는 독일 분데스리가에 떠오르는 신흥 강호 팀으로서 이번 시즌에도 분데스리가에서 13승 10무 8패의 성적으로 리그 5위 자리에 위치한 만만찮은 강팀이긴 하지만 바이에른 뮌헨은 이번 시즌 RB 라이프치히와의 맞대결에서 무려 5대1이라는 압승을 거두면서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강한 폼을 보여준 바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아무리 RB 라이프치히의 홈 구장 레드불 아레나에서 펼쳐지는 경기라고 해도 바이에른 뮌헨의 절대적인 우세를 점칠 수 있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바이에른 뮌헨은 DFB 포칼에서도 레버쿠젠에게 패배를 하면서 진작에 탈락을 당했고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8강전에서 인터 밀란에게 패배를 하면서 두 개 대회에서 탈락을 당한 상황이긴 하지만 바이에른 뮌헨은 현재 분데스리가에서는 승점 75점을 기록 2위 바이엘 레버쿠젠의 최대 승점이 76점이기 때문에 만약 바이에른 뮌헨이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분데스리가 우승이 확정되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중요한 경기였는데요. 그리고 김민재 선수는 최근 아킬레스건 부상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월 A매치에서 휴식을 취한 이후 다시금 모든 경기에 출전을 하면서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를 책임지고 있고 사실 워낙 많은 경기 출전으로 인해 그렇게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UEFA 챔피언스리그와 분데스리가를 동시에 소화하면서 부상이 악화된 상황인 만큼 이번 경기는 무리하게 나설 필요가 없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뱅상 콤파니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요나스 우르비 골키퍼, 요슈아 키미히, 세르지 그나브리, 르로이 사네, 에릭 다이어, 마이클 올리세, 사샤 보이, 토마스 뮬러, 콘라드 라이머, 요십 스타니시치, 알렉산더르 파블로비치 선수까지 사실상 분데스리가 우승은 거의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쿼드 전체적으로 로테이션이 상당히 가동이 되면서 후보급 자원들도 대거 출전을 했고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핵심적인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김민재, 해리케인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완전히 명단 제외되어 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RB 라이프치히 또한 베냐민 셰스코, 로이스 오펜다, 사비 시몬스 등 강력한 공격진을 구성해 나오면서 바이에른 뮌헨의 우승 확정을 방해하기 위한 강력한 라인업으로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에 나섰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FC 바이에른 뮌헨은 RB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원정에서 치르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전력상 꽤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매치업이다 보니 기본적인 볼 소유권과 경기 주도권에 있어서는 라이프치히를 크게 능가하는 경기력을 보여줬고 전반전 볼 점유율 수치가 64대 36, 슈팅 숫자는 9대 6이라는 수치가 나올 정도로 바이에른 뮌헨이 우세한 폼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경기 모멘텀 데이터를 살펴봐도 이번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이 대부분 경기 흐름을 가져가는 양상에서 라이프치히가 가끔씩 역습으로만 위협을 가하는 수준의 바이에른 뮌헨에게 우세한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은 확실히 공격과 수비의 핵심 자원들인 해리케인 선수와 김민재 선수가 빠지다 보니 공격에서는 뭔가 확실한 마무리가 되지 않는 답답한 경기력이 나왔고 수비에 있어서도 상대 공격수를 직접 잡아먹는 김민재 같은 스타일의 수비수가 없다 보니 경합에 있어서도 꽤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전반전 2분 만에 에릭 다이어 선수의 치명적인 클리어링 미스에 의해 아이다라 선수에게 슈팅을 내준 것을 우르비 골키퍼의 선방으로 간신히 위기를 넘겼고 전반전 4분에도 바이에른 뮌헨은 로이스 오펜다 선수의 개인 드리블 돌파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수비 라인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은 전반전 8분에도 라이프치히의 역습 상황에서 계속된 패스 플레이를 전혀 끊어내지 못하면서 베냐민 셰스코 선수에게 골문 앞 찬스를 내주는 등 바이에른 뮌헨은 김민재 선수가 빠진 공백이 정말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는 최악의 수비력으로 정말 많은 찬스를 헌납했는데요.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은 전반전 10분 르로이 사네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다소 무리하게 슈팅을 시도한 것이 반덴부르트 골키퍼에게 막히는 등 수비에서도 상대 공격수를 놓치고 공격에서는 이렇다 할 찬스를 못 잡는 최악의 경기력을 보였는데 결국 바이에른 뮌헨은 전반전 11분 또다시 상대 수비 뒷공간이 한 번에 열려버렸고 베냐민 세스코 선수가 골키퍼의 키를 넘기는 로빙 슈팅으로 득점을 터뜨리면서 바이에른 뮌헨은 계속해서 라이프치히에게 찬스를 헌납한 끝에 실점까지 내주는 최악의 상황으로 경기가 전개되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이번 선제골 실점 장면은 그야말로 분데스리가 우승을 노리는 팀의 모습이라기에는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었는데 일단 요나스 우르비 골키퍼가 뜬금없이 튀어나온 것도 너무나도 잘못됐지만 에릭 다이어 선수는 베냐민 세슈코 선수와 동일선상에서 출발을 했음에도 아예 슈팅을 방해하지 못할 정도로 주력 싸움에서 지면서 뒷공간을 내줬기 때문에 이를 끊어내기 위해 우르비 골키퍼가 나오는 상황이 생겼다는 부분에서 에릭 다이어 선수의 책임이 더욱 크다고 할 수가 있고 결국 이번 실점 장면은 에릭 다이어 선수와 우르비 골키퍼의 호러쇼가 합작해낸 최악의 실점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의 위기는 실점 이후에도 계속되면서
좀처럼 반전의 기미가 보이질 않았는데 바이에른 뮌헨은 전반전 20분 또다시 베냐민 셰스코 선수를 놓치면서 뒷공간을 허용해 유효 슈팅을 내주는 등 같은 문제를 반복했고, 결국 38분 바이에른 뮌헨은 프리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클로스터만 선수에게 헤더로 실점을 내주면서 바이에른 뮌헨은 RB 라이프치히와의 이번 경기 전반전을 0대2로 마치는 최악의 상황에서 후반전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이번 경기 전반전 라이프치히에게 많은 찬스들을 내줬다는 부분에서 김민재 선수의 공백에 대한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는 수비 뒷공간을 커버하는 데 있어 최고의 장점을 갖춘 선수이고, 실제로 바이에른 뮌헨은 계속해서 수비 뒷공간을 내주면서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김민재 선수의 부재가 꽤나 크게 작용한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은 공격에서도 전반전 9개의 슈팅 중 유효 슈팅을 단 1개밖에 가져가지 못할 정도로 최악의 폼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해리 케인 선수에 대한 공백도 꽤나 크게 느껴진 경기라고 할 수 있었고, 해리 케인 선수는 0대2의 스코어가 되자 관중석에서 굳은 표정을 지으면서 지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은 후반전에 들어서도 계속해서 라이프치히에게 지배적인 경기 흐름을 가져가면서 찬스들을 만들어냈는데, 바이에른 뮌헨은 63분 코너킥 상황에서 에릭 다이어 선수가 헤더로 득점을 터뜨리면서 수비에서 아쉬움을 보였던 에릭 다이어 선수는 득점을 통해 자신의 실수를 만회했고, 바이에른 뮌헨은 1대2로 따라잡는 중요한 만회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이에른 뮌헨은 1분 뒤인 63분 상대 수비 실책에 의한 마이클 올리세 선수의 왼발 슈팅이 골망을 갈라버렸고, 0대2로 뒤처지고 있었던 경기를 단 1분 간격 만에 2대2 동점을 만드는 엄청난 반전을 만들어내는데요. 바이에른 뮌헨으로서는 이번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우승이 100% 확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골만 더 넣으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바이에른 뮌헨은 64분 골키퍼와 단독 찬스를 잡았던 르로이 사네 선수가 다소 길었던 터치 때문에 찬스가 무산이 되고 말았고, 68분에는 코나드 라이머 선수가 골문 바로 앞에서의 헤더 슈팅을 허무하게 날려버리고 말았으며, 75분에는 킹슬리 코망 선수가 완벽한 단독 찬스를 어처구니 없는 7할 시도로 날리면서 바이에른 뮌헨은 우승 확정골이 계속해서 터지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바이에른 뮌헨은 83분 르로이 사네 선수가 정교한 왼발 슈팅으로 득점을 터뜨리면서 완전히 우승을 결정짓나 싶었지만, 충격적이게도 바이에른 뮌헨은 후반 추가 시간에 포울센 선수에게 동점골을 내주면서 라이프치히와의 이번 경기를 3대3 무승부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바이에른 뮌헨은 이번 경기에서 비겼어도 우승이 사실상 확실시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완전히 우승을 결정짓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아쉬운 결과였는데요. 최근 독일 매체에서는 김민재 선수에 대한 억가가 흘러나온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 경기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 내용은 도대체 김민재 선수를 왜 까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의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